트럼프가 뭐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 시작한다고 하는데 11월부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트럼프가 관세로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바뀐 것 같은데 국내 섹터에서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나요? 대표님, 그 이번에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트럼프가 뭐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 시작한다고 하는데 11월부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구라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고 지금 또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 네.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또 갑자기 중국을 막 공격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트럼프 특성상 기존에도 보면 약간 기싸움을 좀 한단 말이야. 기싸움에서 이제 협상할 때 원하는 걸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중국도 상당히 세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타격을 줬었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서 전 세계 히토류 수입을 이제 금지를 한다.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 검토를 받아라, 이거는 결국에 이제 원하는 대로 히토류를 주무르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노한 거거든, 처음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둘 다 입장이 비슷해. 그러니까 협상에 나서기 전에 뭔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싸움이 진행 중이다.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건가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원래 3저 정책이 트럼프의 어떤 색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환율, 그 다음에 유가, 그리고 금리. 요 세 개를 최대한 낮추는 게, 그래야 관세로 인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 해서 3저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달러가 크게 치솟지 않잖아. 네네.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60불을 깨고 50달러대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저유가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 트럼프는 금리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이제 보이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힌트를 이제 어제 연준 위원 중에 스티브 미란이라고 있어. 이게 친 트럼프 연준 위원이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막 많은 말들을 했는데 결론은 금리나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미중 무역 그 분쟁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 이게 상당히 빠르게 미국 경제 하방 위험성을 자극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그것도 빠르고 많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금리 인하 빨리 가져가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연준을 협박하기 위한 또 도구로 중국을 공격했을 가능성, 이렇게도 좀 보여져.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게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그게 또 시장이 그걸 눈치채고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다 급락 나왔던 부분을 다 메꿔버렸잖아. 네네. 미국장도 그렇고, 미국장이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도 따라서 올라오고,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또 무슨 뭐 식용유 관련해가지고 식용유 수입 금지 뭐 중국에다가 뭐 또 그런 또 엄포를 놨거든. 근데 무슨 뜬금없잖아. 네. 웬 식용유? 그래서 뜬금없는데, 그걸 이제 들여다보니까 폐식용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중국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부분이고, 바이오 디젤은 이제 끝난 정책이라는 걸 이미 중국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게 바이오 디젤 쪽은 바이든이 상당히 밀었던 정책, 그 많은 정책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트럼프는 사실 바이든이 한 건 다 폐기시키고 있잖아. 신재생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바이오 디젤을 할 리가 없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국도 크게 타격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 근데 그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냥 엄포용이라는 거지.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서 중국이 타격받을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 전에 중국이 먼저 둘이서 뭔가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게, 중국이 먼저 그 전날 뭘 때렸냐면 하나오션과 관련된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때렸어. 갑자기요? 그 중국이. 근데 그게 결국엔 미국이 자기네 공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뭐 반발 심리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 그 조선사들을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하나오션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오션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엮여 있는 게 없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 중국에 사업을 이만큼 해.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 이러면은 뭔가 하나오션 측에서도 이게 제재로서의 뭔가 공포감이나 긴장감이 확 유지가 될 텐데,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뭐지 이게?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왜냐면 중국이 제재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을 굳이 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은 트럼프가 뜬금없이 식용유 롱스를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실제로 타격을 줄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지. 그냥 쇼하는 거. 쇼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결국엔 이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강대강이야. 미국 내에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에 대한 그 군대 투입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도 이렇게 막 대립각을 세우는데, 트럼프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계속 밀어붙이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너는 이거 불법이다 하지 말아라고 해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듯이, 이번에 미국에서 셧다운 이슈가 나왔는데, 셧다운 이슈 나오니까 보통은 행정부에서 의회 찾아가지고 막 읍소를 해야 돼. 왜냐면 빨리 예산안 통과돼야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나갈 거 아니야. 근데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10,000명 이상 잘라버렸어, 공무원을. 그러니까 맘대로 해봐. 그래, 돈 안 줄 거야? 그럼 나는 공무원 다 자를게. 그것도 법원에서 또 제재가 들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해고하는 거는 불법이다. 근데 아랑곳 안 하잖아. 완전히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번에 중국에 대한 공격도, 물론 중국과의 협상에 관련돼서 유리한 이 고지에 나서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겠지만, 내부적으로도 뭔가 경고를 때리는 거야. 연준한테. 금리 인하 빨리 해라. 강하게 해라. 그러니까 슬슬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의원들도 그렇고 이 QT를 이제 종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QT가 뭔지 잘 모르지? QE는 알아? 아니요. 양적 완화. QE가 양적 완화인데, 그거의 반대말이 양적 긴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긴축을 하는 거야. 통화가 너무 많이 뿌려지면 요즘 인플레가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인플레 잡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종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연준 의원들한테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파월 입에서도 나왔다. 그래서 그 어제는 미국장이 급등한 이유가 그 이유가 가장 컸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거 다 추정이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내 섹터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갑자기 확 부각받고 있는 게, 갑자기는 아니지. 기존 주도 섹터 중에서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주도 섹터가 있고, 기존 주도 섹터 중에서 좀 처지는 주도 섹터가 있어. 요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는 쪽이 반도체하고 에너지 쪽 다시 부각이 됐어. 왜냐면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추석 연휴 기간 때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순환 투자, 그 IT 기업들 간의 순환 투자,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것들 이슈가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장이 되는구나. 시장에서 뭐 이게 수익성이 되니 안 되니 뭐 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실제 기업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대규모 투자를 막 단행하고 있단 말이지. 뭐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반도체는 역시 살아있겠구나라는 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나타났던 현상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엔 에너지까지 같이 엮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전이 다시 뜨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고점에서 3, 4개월 정도 박스권을 그렸잖아. 근데 이걸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다고. 박스권 하단에서 그냥 하루 만에 신고가가 나와버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야. 1차 랠리는 내러티브로 올라간, 기대감으로 올라간 상승 구간이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다시 2차 랠리가 나올 때는 뭔가 수주 소식이 나와야 2차 랠리의 명분이 생긴다. 근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소식이 나왔어요. 가스터빈 쪽에서. 원전이 아니고 가스터빈 쪽에서 수주 소식이 나와가지고, 또 미국에서 가스터빈 수출이 또 최초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이 부분도 수주가 나오면서 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 AI 캐펙스 투자가 이제 증가한다. 뭐 이런 소식들 플러스 해서 에너지 업체가 글로벌적으로 다 좋기도 했고, 원전 쪽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수주 소식까지 나오니까 2차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점이지만 랠리를 탔다라고 보여져.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지. 대신에 이제 기존 주도 섹터 중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게 방산이지, 방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로우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도 어느 정도 평화 분위기가 이제 트럼프가 나서 중재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로우 전쟁 쪽도 어느 정도 중재가 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방산주들은 그렇게 되면 악재잖아. 네. 그래서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가 강세였다가 바이오가 지금 막 처지고 있어. 맞아요. 바이오가 처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로봇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도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수급이 좀 이동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도 지난번에 방송 우리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이제 바이오도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어. 이제 실제로 글로벌
쪽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제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잖아. 바이오 계속 봐야 된다. 네. 지금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 같냐? 대규모 기술 수출권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어느 회사든 상관없이. 뭐 알테우전이 됐든 ABL 바이오가 됐든 D&D 파마텍이 됐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화 됐을 때 그때 주산 에어로빅이 다 뛰어오르듯이 지금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을 겪다가 그때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근데 이제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주가 좀 많이 밀린다 싶었을 때 매수 기회로 삼으면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겠지. 왜냐면은 솔직히 지금 러셀 2000이 다른 지수 대비해서 그 나스닥이나 다우나 S&P 500에 대해서 최근에 러셀 2000이 가장 강해. 미국에서. 그러면 러셀 2000이 강한 이유는 딱 하나야. 금리 인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중소형주들, 성장주들이 팍 치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러셀 2000이 그동안에는 지수 상승 기간 동안에 가장 오히려 지수가 못 간 게 러셀 2000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웃퍼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코스피는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많이 안 올랐어, 상대적으로. 그러면 러셀 2000이 많이 올라가면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우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코스닥에서 준비를 한다면 바이오가 상승 랠리를 보일 때 과연 바이오를 빼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내가 봤을 땐 제로라고 보여지거든. 그리고 거기서 바이오에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게 현실화되면서 바이오의 2차 랠리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횡보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을 자꾸 노려야 되겠지. 진입 기회로 노리고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에 뭔가 수익을 내고 싶으면 2차 전지 쪽이나 로봇 쪽을 보는 게 맞겠지만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서 또 짧게 치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는 단기 고점, 단기 급등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참고하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